네, 필리핀에서요 지진이 또 났습니다. 일본, 에콰도르, 그다음 멕시코의 화산 폭발, 이제는 필리핀까지 이 불의 고리라는 것 정말 또 터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서 정치인이 좀 잘못 말했네요. 망언에 가깝습니다. 이 말 때문에 문매를 맞고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책사회 이동영 차장 나오셨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상황인데요. 필리핀 지진 좀 점검 좀 해주세요. 예, 필리핀도 필리핀이지만 방금 전에 또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네. 에콰도르에서 진도 6.2 규모의 강진이 또 발생했다고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17일 발생했는데 4일 만에 다시 생겼다? 그렇습니다. 에콰도르에도 지금 두 번째 강진이 또 발생을 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현지에서 진도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15일 날 5.9가 발생을 한 데 이어서 필리핀에서만 두 번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의 고리를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와 남미 대륙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곳곳에서 강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필리핀의 도로가 저렇게 아스팔트가 그냥 솟아 올라올 정도가 됐고요. 상당히 강진이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산타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15일 날 민다나오 지역에 났을 때는 진도 규모가 5.9에 달할 정도로 아주 강진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 고리라는 게 일단은 뭐 지진과 화산은 별개의 활동입니다만 이런 것이 이 판을 따라 계속 벌어지는데 이게 저희 컴퓨터 그래픽 준비한 것만 해도요. 빡빡할 정도로 지금 연이어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런 지진 발생으로도 상당히 공포감이 들 수 있고 피해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 고리를 따라서 같은 지역을 두 번, 세 번 연이어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잘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남태평양 지역의 통가나 바누아투 공화국 같은 데도 다 있었군요. 예,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14일 날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이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진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남희 차장, 일단 그 이웃나라 일본의 지진 피해 관련해서 또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에콰도르 쪽에 지원을 발언한 거죠? 조금 전에도 지진이 다시 일어났다는 속보도 들어왔지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에게 에콰도르 국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과 슬픔을 극복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위로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약 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억 원 가량을 이렇게 지원하고 나섰는데요.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구마모토에서 1차 지진이 일어난 것이 4일인데 나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는 위로전을 띄웠습니다. 네. 심규선 대기자, 이제 도쿄 특파원 지내셨던 때가 언제죠? 이제 서울하고 일본 월드컵 그 즈음이죠? 그렇죠. 2002년 전후에서. 네, 그 후로 이제 일본을 쭉 관찰해 오셨는데 일본에게는 우리가 지금 인도적 지원이나 지진 구호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보내진 않았잖아요. 그게 2011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2011년에는요 가장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가장 먼저 구조대를 보내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했었고. 지금 우리도 이제 구마모토 지진을 통해서 구호 물품을 보내고 있군요. 오늘 촬영한 장면이군요. 그러고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그 지역에 후쿠시마에 가가지고 토마토 같은 걸 먹는 퍼포먼스를 한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그래가지고 저도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토마토를 먹어줘서 대단히 고맙다. 당시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지금보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때 당시 기억나는데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가 센다이라는 후쿠시마 원전 바로 옆 도시에 가서 있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 센다이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걱정이 있으니 제발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공개적으로 먹어달라. 그런 요청을 했죠. 먹어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자바오 총리를 설득했다. 같이 갑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3년 반이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차가운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 생각하는데 단 하나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우리가 뒀든 안 뒀든 뭐 일본은 충분히 네. 극복할 역량이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두더라도 네. 악플을 다는 거 있잖아요. 네. 악플 다는 거는 조금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네. 악플을 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국익에 네. 손해를 끼치는 나쁜 행위다. 우리 네티즌들이 일본의 지진 피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나쁜 글을 좀 인터넷에 달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좀 소수지만 그거는 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국익만 손상을 하는 네. 아주 나쁜 행위다. 네. 그거는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현 씨. 자, 일단 일본 얘기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지진이라는 게 한 번 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본만 해도요. 681차례의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진도 1 이상만 따진 것이고요. 네. 진도 4 이상을 따져보면 89차례나 될 정도로 말이 여진이지 사실 한국에서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진도 지진이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소산이라는. 아소산에서는 이제 분화가 네.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점점 북서쪽으로 올라가면서 또 다른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요. 이재민들도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더해서 저렇게 저 재난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사망하는 사람 이외에 저렇게 장기간 대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건강 악화로 인해서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11명이 그런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진의 피해 사망자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렇습니다. 있는 일 때문에 11명이 숨졌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 사후적인 사고라는 게 뭐냐면 네. 우리 그 이코노미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이 혈전이 그러니까 피의 덩어리가 지면서 결국은 피 공급이 안 돼서 죽는 상태. 네. 그것을 이제 이코노미 증후군이라는데 그렇죠. 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좁은 차 안에서 생활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네.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차 안에서 생활하다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나이 네.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코노미 증후군이 생겨가지고 죽는 사례가 네.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일본 언론에는 이거 일면 톱으로도 네. 일면 머릿 기사로 이코노미 증후군이 발생했다. 속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안에서 생활하면 언제 지진이 생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건물 밖으로 나와 자동차 안에 머물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피 겸 자기의 생활 공간을 자동차로 옮긴 그런 여성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으로 숨진 사례가 한 건이 확인이 됐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대피소 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목숨까지 잃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일본인들이 공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보시는 거 정말 산이 패어 나갔지 않습니까? 저 정도로 자연을 뒤흔들 만큼의 피해가 있었던 건데,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의 이재민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텐데 사진 한 장 공개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정신을 번쩍 들 만한 사진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본 이재민들이 몰려있는 지역인데 대피소인데요. 네. 지금 분리수거를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캔은 캔대로 저렇게 봉투마다 다 제각각 필요한 담겨져 있어야 하는 재활용품들을 네. 모두 평상시보다도 더 깔끔하고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했다고 하니까요. 일본 국민들의 이런 그 시민의식이 위기 상황일수록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사진 한 장인 것 같습니다. 심규선 대기자,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이거를 표현하면서 네. 무의식적으로 평상시보다 덜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저는 그것을 일본 국민들은 의식적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건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인들의 사고방식 중에는 어제도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네. 아시다시피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면 더더욱 그런 어떤 그 걱정, 네. 그런 의무감 이런 것이 작동하는 것이 일본 국민의 한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평상시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지 네. 오히려 자신의 역할을 더 충분히 하는 걸로 또는 손가락을 질을 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생각할 때는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들 수 있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일본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자, 어쨌건 이렇게 일본인들이 무서운 정도의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저도 이제 매일매일 소식을 접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물론 모든 일본이 다 제대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정치인이 이런 상황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음성을 공개하겠는데요. 과연 믿기실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国会になってから熊本大分の地震が起こりまして、じゃあこれはずっと長引いてますね。で政局の動向に影響を加えることは確かなんで、例えば TPP の審議や採決がどうなるかあります。当面はこの日曜日のね、不戦にも影響がないわけです。大変タイミングのいい地震。終盤国会の重要な時なんだよね。大変不適切ですよ。謝ります。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일단 이번 일요일 날 무슨 선거가 있긴 있나 보네요. 그 선거와 언급을 하면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고 아주 좋은 타이밍에 일어난 지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기 오사카 유시네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하시모토 도루라고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력을 넓히고 있는 그런 정파의 어떤 그 정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베 총리가 손을 잡는다고 한다면, 대선을 위해서 손을 잡는다 한다면, 저 당이 제1번에 꼽히는 당인데, 저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아베 총리는요, 지금 소비세를 인상한다는 약속을 지키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대신에, 제가 볼 때는 7월 달에 있는 참의원 선거에 대비해서 아예 중의원도 해산을 해가지고 중의원과 참의원을 한꺼번에 선거를 하는 그런 중참 동시 선거라는 것이 지금 일본은 전국에서는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구마모토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보니까 지금 그런 정치적인 것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복구에 신경을 써야 될 때니까 지금 가장 첨예한 그런 현안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TPP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저기 당에서 무역 확대 관련해서 지금 지금 각 나라가 참여하는 나라가 지금 의회를 통해서 지금 비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도 그걸 논의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빨리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반대가 있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아무래도 7월 참의원 선거 때 그 아베 총리의 자기의 어떤 공적을 하기 위해서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반대다라고 해서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TPP도 비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동시에 같은 날 이제 두 가지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는 일본 국민들과 자, 이 아베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정치인으로 봐야 될 텐데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은 이 지진을 두고 타이밍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 극히 정치적인 어떤 정치 공작적인 시각에서 저기 구마모토 지진을 봤던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즉시 지금 사죄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철회하고 사죄했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망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이렇게 다들 말은 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이 이런 국민 국가적 재난을 맞았을 때 과연 무엇을 먼저 떠오르는지를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장면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예. 자, 그 단면인데, 자, 그러나 이제 연정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아베 총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보다는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재난이 났던 그 직후에, 그리고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 때문인데, 아베 신조 총리의 모습을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地震でお亡くなりになられた方々に対してご冥福をお祈りしたいと思います。救助救命に全力で当たっていくこと、そしてまた情報を正確に国民の皆様にお伝えをしていく、その指示をいただいたところであります。 자, 직후에 나온 말, 그리고 며칠 뒤 걸 봤는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아베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아베 총리는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나흘 동안요, 직접 브리핑을 9번이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챙기고 있다는 걸 국민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지도를 보면서요, 아베 총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14일 밤 9시 26분쯤에 1차 지진이 발생했고요. 그때 도쿄에서 그 아베 총리는 식사 약속에서 저녁을 먹다가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26분 만에 관저로 돌아왔고요. 여기 앞에 이제 기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투명하게 빨리 한번 그 현황을 파악해봐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 회의를 할 것이다. 먼저 기자들 앞에 그러니까 26분 만에 사건 발생 26분 만에
나와서 일단 메시지를 밝혔고 바로 11시 20분부터 네. 지진 비상재해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서 네. 다음 날이죠. 15일 0시 30분이 넘어서 다시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직접 기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럼 심기수 기자. 예. 근데 관저에 식사하다가 관저로 돌아왔다는데 우리 대통령은 대체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청와대 내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일본 총리는 바깥에 식당 가서 밥 먹고 뭐 그런 게 자주 있나 보죠. 식당도 자주 가고요. 네. 여기 요정이라고 그래서 네. 비밀을 유지해주는 그 요정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총리에 따라서는 네. 요정을 자주 이용하는 그런 총리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적인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총리도 자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4일. 당시 만났을 때는 정조 회장하고 만나고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정책위원장. 아, 그러니까 정책을 얘기하는 게 식사, 예. 공식적인 업무 식사 같은 예, 자리겠네요. 그렇죠. 정조위원장이라는데 그때 만나고 네. 있었어요. 자, 그러면요. 14일 지난주인데 밤 9시 26분에 지진이 발생하니까 바로 관저로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2차 지진 또 있었잖아요. 그때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일 날 2차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 직전에요. 네. 아베는 원래 사건 현장에 가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네.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가면은 복구 현장에 차질을 빚을까봐 네. 직접 가지는 않고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기자들 앞에 서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지 대책본부 회의를 하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전 3시 28분에 인터뷰와 대책본부 회의를 했습니까? 원래 이렇게 밤새서 일하고 뭐 그런 게 좀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일본 2011년이가 뭐 장관이 뭐 40몇 시간, 수십 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일하고 브리핑한 젊은 40대 장관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게 자주 있는 겁니까? 총리가 오전 3시 28분부터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자주 없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자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우선 좀 나눠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아베 총리가 이렇게 네.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의도 열고 그것을 공개했는지 2011년 네. 2011년 아시다시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당시의 총리였던 간 나오토 총리는 저렇게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중에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 당시 5년 전 더욱 그렇죠. 규모가 큰 지진 네, 때는 그렇죠. 총리가 대응을 이렇게 못했어요. 대응을 잘 못해서 굉장히 네.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다만 지금 저기 앵커컷에 얘기하신 네. 젊은 장관, 네. 그 젊은 장관은 에다노라는 장관이었는데 네. 관방 장관이었습니다. 관방 장관은 뭐 시청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으로 치면 네. 비서실장 겸, 네. 그 다음에 정부 대변인 겸, 아. 그 다음에 수석 장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총리 다음에 2인자인데 네. 이 양반은 굉장히 그 이후부터 굉장히 열심히 브리핑을 하고 그 야전 침대를 자기 방에 놓고 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네. 에다노는 자라. 네. 에다노 네로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한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아마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저기 아베 총리가 보듯이 일본에는 어떤 취재 관행이 있느냐면 네. 불화사가리 취재라고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가서 마이크를 대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아.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나오는데 기자들이 와 올라가가지고 마이크 들이대고 질문하는 그런 관행이 없지만 네. 일본에는 불화사가리 취재라 그래서 그런 관행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총리 앞에서 기자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그 권위나 이런 안전 이런 걸 좀 감안해서 가까이 근접해서 마이크를 들이대고 이런 건 없었는데 어쨌건 일본만의 좀 특별한 관행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게 가능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일본이 총리의 일거수일투족 저렇게 자유롭게 돌아서 가지고 그렇죠. 물어볼 수가 있죠.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신문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 일단 좀 신문 하나 가져오셨죠? 예,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아침자 아사히 신문인데 예. 좀 작게 보이겠습니다만 요 대목 신문 광고 바로 위쪽에 예. 자, 어제 있었던 수상의 동정이 시간 단위, 분 단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면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 아사히 신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7시 20분 관저 있었다. 8시 2분 각의를 열었다.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뜻인데 이렇게 7시 52분, 8시 2분 이거를 총리 관저가 발표를 하는 거죠. 분 단위로 있잖아요. 네. 하는데 보다시피 관저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아베 총리는 좀 특이해서 네. 관저에서 자지를 않고 네. 사저에 가서 잡니다.
청와대 우리로 치면 청와대에서 아니고 밖에 나가서 자고 자기 집에서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삼성동이 자고 아침에 청와대로 출근하는 모습이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8시 51분 공저라고 돼 있죠. 끝에. 제일 끝에. 이건 자기 집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밤에. 공저. 8시 51분에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다고 아침 7시 52분에는 출근을 해서 총리실에 도착했다. 그렇죠. 이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발표합니까? 모든 각 언론사가 말입니다. 총리 관저에 보통 7명 내지 10명의 기자를 내보내는데 그중에 가장 어린 기자를 저런 역할을 시켜서 총리 집무실 앞에다가 24시간 대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총리실 출입 체크 기자가, 어린 기자가 적습니다. 8시 52분, 7시 55분 출근. 그 다음에 58분 누가 들어갔다. 그럼 들어가서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좀 중요한 인물이면 가서 물어봅니다. 총리하고 무슨 얘기를 하셨죠? 그랬을 때 대답을 하면 그걸 메모를 하고, 아니고 그냥 가면 그대로 갑니다. 이 내용을 바로 총리실 집무실 밑에 있는 자기 선배 기자한테 보고를 합니다. 지금 들어갔다 나왔던 분이 물어봤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기사에 반영하기도 하고, 기사에 반영 안 하면 그대로 두기도 하고. 또한 기자실에서는 저 들락거리는 모습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은 안 나오지만 그 말은 바로 자기 회사 기자, 막내 기자가 하는 것을 보고를 듣게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투명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일본이 이러니 우리도 따라해야 한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이, 이렇게 하는 나라는 아직 아무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만의 아주 독특한 현상이네요. 일본이 하여간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 지진이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총리가 5년 전에 아주 뼈아픈 실책에 대한 반성 때문에 이제 새로운 룰을 만든 것인지 새벽에도 브리핑도 하고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만 기자들 자주 만나는 것까지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